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용산 대개조의 핵심 두 가지라고 하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에 있어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부영주택의 아세아 아파트 부지, 왼쪽 그림에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가 이리저리 용산 전체적인 통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교통과 관련돼서 터치된 것을 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어느 정도로 뭐 만든다. 그 이제 그 면적 정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시하겠다 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70% 수준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터치를 한 내용이 이제 GTX라든가 신분당선, 또 UAM, 자율주행 등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나열만 이제 했지,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언급은 이제 좀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예전에 그 과거 드림허브 때 이제 교통망 계획에서 터치를 한 것인데, 그때 이제 강변북로라든가 용산역 전면도로, 백범로, 또 신분당선, 또 동작대교를 이제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연결, 또 여의도와의 트램,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구 전체적인 이제 교통망 계획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제 GTX 노선 같은 경우 광역급행철도는 GTX A 노선은 이제 조만간 이제 개통 준공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용산 쪽으로는 이제 서울역 역사가 만들어지고 GTX B 노선도 이것도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용산 쪽에서는 용산역과 이제 서울역 이제 두 개의 이제 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용산 연장 구간, 강북 구간이라고 하죠.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그 강북 구간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 이유는 미군기지 내의 그 지질 환경 조사 같은 것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구체적인 실시계획 착공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용산 연장 신분당선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서북부 연장 노선도 계속 뭐 펜딩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분당선 관련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은 이 강북 구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라고 해서 용산공원 내부에서 지질조사, 환경조사, 소음, 진동 등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미군 기지 안에 대사관 직원 숙소라든가 또 드래곤힐 호텔이 아직 미군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22년도 4월에 한번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장군 숙소 단지라고 해서 여기는 22년도 2월 달에 이제 반환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스포츠 필드는 20년도 말에 반환되었고, 소프트볼장도 그때 같은 때에 이제 반환이 되었고요. 장교 숙소 단지라고 요 빨간색 부분, 여기는 이제 이미 그 활용이 되고 있죠. 여기는 86년도에 우리나라로 이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드래곤힐 호텔이 여기에 있고, 여기 미국 대사관 숙소라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이 드래곤힐 호텔의 이제 이 왼쪽 부분이 이제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장은 우리 뭐 국방부라든가 미군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간혹 지금도 이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드래곤힐 호텔하고 이 미국 대사관 숙소라는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미군 관련된 사람이라 그럴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드래곤힐 호텔, 미국 대사관 숙소, 아마도 미국의 어떤 그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뭐 정보기관 등과 관련된 어떤 그 미군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게 비밀스러운 내용이라서 언론의 뉴스 같은 데는 이제 잘 표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도 이 용산 기지 내에 미군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대사관 혹은 뭐 대사관 숙소와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이 이제 1968년도서부터 이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새로운 이제 미국 대사관 입지가 여기 덕수궁 인근의 경기여고 부지를 이제 2001년도에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대사관 신축 부지 옛 경기여고, 미국 대사관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돼가지고서는 미국 대사관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이렇게 광화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덕수궁 인근 경기여고 부지로 이제 옮기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기존의 미국 대사관 부지와 경기여고 부지를 이제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한국주택법, 우리 뭐 20채 이상 지으면 뭐 분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주택법상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한국의 주택법과 그리고 덕수궁터는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다라는 시민단체 시위 등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대사관이 이제 옮겨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새로운 대사관의 입지가 이제 또 이렇게 검토가 이제 용산공원 쪽으로 이제 됐었는데, 경기여고 부지와 용산공원의 그 캠프 코이너 부지를 맞교환하자라는 합의서가 2005년도에 있었던가 보고요. 그래서 직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와 115가구의 직원 숙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구청 측에서 이 미국 대사관 신축 부지와 그쪽의 이제 대사관 직원 숙소를 그렇게 그쪽에 짓게 되면은 용산공원의 북측에 만드는 신축 건물 때문에 남북 녹지 축에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인허가청인 용산구청에서 이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허가를 이제 못 내주겠다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 내의 그 캠프 코이너 부지와 결국에는 이 그 부영 그룹이 부영주택이 가지고 있는 용산 아세아 아파트 일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제 제안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결론적으로 이 용산공원의 북측 지역에 이제 신축이 되는 것은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대사관 직원 숙소는 용산공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아세아 아파트 부지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사관 직원 숙소는 한강로 3가에 있는 아세아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가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이쪽 아세아 아파트 부지의 개발 히스토리를 보면은 01년도에 용산 전체적인 이제 지단 계획이 결정고시가 됐고요. 14년도 9월 달에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를 국방부가 부영주택에 3,260억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한 평당 2천만원 정도에 이제 매각을 한 셈인데요. 이 땅을 이제 아세아 아파트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2018년도에 세부적인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열람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있었고, 같은 해 10월 달에는 이러한 이제 주민 열람 의견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공공기여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내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공공청사로, 공공청사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20년도 1월 달에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 내에 이제 미군 대사관들이 이제 숙소로 쓰게 되는데, 이 그 숙소로 쓰는 공공청사가 이제 어느 동에, 어느 층에,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는 그것은 이제 별도 결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세아 아파트가 결정하는, 부영 측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뭐 국토부, 국방부, 이제 국토부로 보여지는데, 국토부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얼추 다 이제 픽스를 이제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년도 6월 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는 당초에 이제 미군과 관련된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식당, 생활관, 뭐 아파트, 정비소 이런 등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었고, 14년도에 이제 부영주택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아세아 아파트에 대한 개발 계획은 20년도 1월 달에 한번 이제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는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 부지는 20층 이하로 합니다 라고 됐었는데, 20년도 1월 달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최고층 수를 20층에서 33층 이하로 완화를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또 코멘트 하나가, 높이 계획은 추가적인 높이 완화 적용은 이제 불가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33층 이하까지만 이제 완화시켜 줍니다. 33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20년도 1월 달에 결정 고시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변화가 됐어요. 또 완화가 또 됐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앞장의 20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는 15,700평이고, 그리고 뭐 3종이고, 뭐 규모는 뭐 32층까지, 이 앞에 보면은 여기 33층이라 써져 있죠. 이거를 이제 32층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하겠습니다. 부영 측에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총 969세대를 짓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막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9세대 중에서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819세대고, 그 다음에 공공기여, 이게 이제 미군 대사관 숙소로 이제 기부 체납으로 이제 넘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150세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검토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공공청사 미국 대사관 부지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변경을 하려면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청사로 되는 이 미국 대사관 숙소들은 이 소유권은 국토교통부로 이제 귀속됩니다. 즉 소유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미국 대사관 숙소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획을 베이스로 이제 이 아세아 아파트의 전체 배치도 및 공공기업 미국 대사관 숙소가 어디에 지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인데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꼼꼼히 확대를 해서 잘 봤는데도 명확하게 확인은 이제 곤란해요. 분양 세대수가 있고 공공기여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여 세대수, 미국 대사관 숙소 거기는 84제곱미터, 117제곱미터, 161제곱미터, 199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150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어딘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지의 남쪽 이쪽 주변으로
미국 대사관 숙소가 그 동마다 또 혹은 뭐 몇 층 그거는 이제 오픈이 좀 안 돼 있는 것. 그래서 몇 층이다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미국 대사관 숙소가 이제 옮겨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감도도 나와 있죠. 옛날 조감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 아세 아파트의 사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 내에 6개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로 땅 소유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사유지 6개 필지는 약 100평 정도로 전체 부지의 약 0.7%에 불과하다. 토지 소유자들이 부영 측에 제시한 감정평가액에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유지가 한 1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지 100평 중에서 약 91%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9%는 아파트 부지, 즉 대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대에 대한 감정평가는 오케이인데 이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사유지 100평 중에 91%인 그러니까 한 91평 정도 되는 이 땅이 지금 도로 부지로 대해서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너무 감정평가가 낮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도로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참 이게 좀 약간 민감한데요.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공유지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대지 형태로 높게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책정받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는 아무리 도로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국공유지 도로는 이 상대적으로 이제 관이 또 이 조합으로 무상 양도를 해주는 그런 폐기가 되는 그런 도로 같은 거 그런 것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좀 재개발 지역에서의 도로 감평액은 국공유지 감평액은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부영이 가지고 있는 아세 아파트에 인접한 그 도로부지 91평은 이것이 과연 대지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도로부지로 그냥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 좀 약간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아직 뭐 착공을 이제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부영주택에서는 이 91평을 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뭐 평당 1억 하면 뭐 91억이고 이걸 도로부지로 하면은 뭐 한 30억 원이고 막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갭이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영이 뭐 착공을 안 하는 이유, 그 2개월 후인 23년도 3월 달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24년도 1월 31일에 며칠 전입니다. 결국 이제 이 아세 아파트의 개발 계획이 다시 한번 결정 변경안이 만들어져서 현재 이제 공람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 층수가 33층 이하인데 이게 36층 이하로 층고가 3개층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가 어떻더라 나오고요. 그리고 상한 용적률도 기존에는 340% 이하였었는데 이것을 382% 이하로 용적률 혜택도 보다 더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이 20년도 이 앞에 가시면은 20년도에 결정고시된 내용에서는 최고 층수 33층 이하고 추가적인 높이 완화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결정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24년도 1월 달에는 이렇게 용적률도 완화가 됐고, 최고 층수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36층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 인센티브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36층까지 올리기로 됐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뭐 미군 부대 측에서 뭐 건축 설계 변경, 뭐 피난구 같은 거, 미국의 피난 규정을 근거로 설계 변경 등을 막 요구를 해서 착공이 뭐 2년 이상 지연됐고, 이래서 이제 부영 측에서 손해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이제 미군 측이라든가 관에서 어떤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2년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용적률과 층수 측면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서울시가 이제 받아준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용산 대개조 측면에서 뭔가가 약간 이제 교통 측면에서 좀 그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신분당선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용산공원 내의 그 미국 대사관을 포함한 인원들을 이제 공원 밖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드래곤힐 호텔이라든가 또 산재부지인 그 수송부, 또 이 대사관 직원 숙소, 이런 데들이 그 뭐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미국과 관련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송부 땅도 산재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캠프킨 부지를 먼저 매각을 하고 수송부를 맨 마지막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뭔가 이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이 아직 이 수송부 땅에 있는 유류 창고 그런 것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용산공원 내의 그 미국 대사관 숙소를 빨리 빼서 이제 신축 아세아 아파트로 이제 이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세아 아파트가 지금 착공이 지연 중인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정부 측에서도 층수 완화 용적률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송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도로를 대지 수준으로 좀 감정평가액을 좀 올려서 뭐 해결하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이제 이 신분당선 용산 연장 구간의 본격적인 착수는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의 이전 시기쯤으로 대략 한 3년 후쯤 그 정도 돼야지 신분당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계획, 뭐 착공 그런 것이 이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전면적인 개방, 또 신분당선 용산 연장의 개통, 또 한남 뉴타운의 전면적인 입주,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초고층 빌딩들의 본격적인 준공의 시작, 이런 것들은 2030년대 초반 이 정도서부터 이제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미국 대사관과 관련된 용산공원 내의 미국과 관련된 시설이 이제 빨리 일단락이 돼서 그래서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로 빨리 그것들이 이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용산공원이 올곧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로 넘어오면서 거기를 이제 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빨리 아세아 아파트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영 입장에서는 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분양 세대 수가 한 900개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 토지 자체는 15,000평 토지는 이제 3,260억에 이제 국토부로부터 매입을 한 것이고, 총 사업비는 글쎄 그 변동성은 있지만 아파트 한 1000세대 건축비라든가 제반 운영비, 금융비 합치면은 대략 한 1.1조 원 정도 한번 가정을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제 분양 수입은 분양 세대 수는 이 미군 대사관 숙소 150개를 뺀 한 849세대 정도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요, 아파트 한 채당 분양 가격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억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분양 수입은 약 한 2.5조 원 정도 수준. 그래서 이렇게 토지 매입 가격과 이 사업비 감안을 하면 부영주택은 용산 아세아 아파트 부지 개발로 약 1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예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영주택이 저도 잘 모르는 회사고 거기 뭐 창업주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간혹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 뭐 출산비로 뭐 1억 원을 준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이 또 이 그룹 이 회장님의 고향이 뭐 어디 전라남도 순천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순천의 뭐 지역 주민들한테도 뭐 사람당 뭐 1억 원씩 해서 뭐 1,400억 원을 뭐 기부했다, 뭐 증여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요.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도 이 한남동에 있는 라인원 한남 부지 그 바로 아래 이 땅도 이제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원 한남 아파트가 붙어져 있는 이 부영주택을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부영 입장에서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제 도시 지역인데 무슨 공원입니까? 용산공원도 왼쪽에 아주 크게 있고 그러는데 공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그 주택 공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이제 막 소송도 벌이고 있는데 소송에서는 일단은 이 서울시 측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 판결도 이건 공원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부영 측에서는 계속 이제 다른 어떤 이슈로서 또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성공적인 투자가 될지 실패를 하게 될지 부영그룹, 부영주택이 이런 땅 말고도 뭐 중구 소공동에 또 뭐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알짜배기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영그룹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용산의 전체적인 대개조 상점벽해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이 아세아 아파트 부지 이 땅이 나름대로 뭔가 이게 결부가 돼 가지고 영향이 있는 뭐 그런 것이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